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미국발 리쇼어링 참여가 한국의 무역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저희는 단호히 그렇다고 답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참여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닌 이미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의의 핵심은 리쇼어링 참여가 한국의 무역 구조에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제공하는가 그 여부입니다. 첫째, 공급망 안정성과 시장 접근이라는 전략적 이중 효과입니다. 팬데믹과 미중 전략 경쟁은 기존 글로벌 공급망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후 세계는 효율성보다 안정성과 보건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으며 미국은 프렌드 쇼어링 정책을 통해 자국과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심 공급국으로 그 중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리쇼어링 참여는 전략적 자산을 보유한 국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수출 안정성과 품목 다변화, 무역의 질적 전환을 실현하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 둘째, 첨단 산업 기반의 투자 확대와 기술 협력 기회 창출입니다. 미국은 단순한 생산기지 유치가 아니라 첨단 기술 중심의 고도화된 산업 구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한국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진입하면 기술 공동개발, 글로벌 기준 표준 수립 등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구조는 단지 보조금 지급을 넘어서 한국의 핵심 기술과 기업들이 세계 산업의 규칙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특히 IRA와 같은 정책은 단순한 보조금 정책이 아니라 조건을 갖춘 기업에게만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구조 자체이기 때문에 진입권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외교 경제 정책의 유연성과 협상력 확보입니다. 미국에 종속된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러나 진짜 종속은 능동적 참여 없이 소극적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적극적인 리쇼어링 참여를 전제로 한 피봇 외교, 즉 미국과는 전략적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적 균형을 유지하는 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산업 공동화나 외교 리스크 같은 우려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건 참여 자체가 아니라 참여 전략과 설계 방식의 문제입니다. 찬성 측은 무조건적인 낙관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리쇼어링이라는 거대한 구조 변화 속에서 단순 수동자가 아닌 주도자로서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과 국가는 이를 감당할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반대측 의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반대측은 한국이 미국발 리쇼어링에 참여한다면 한국의 무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리쇼어링 참여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 참여는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 및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는 제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거대 제조기업이 미국 공장에 대한 투자와 생산을 늘린다면 국내 공장에 대한 투자와 생산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체가 미국의 자동차 생산량을 늘린다면 한국의 연간 생산량이 무려 20%나 줄어들 것이라는 한국산업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렇게 대기업을 시작으로 국내 공장의 규모가 줄어든다면 주요 기업의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 역시 위기에 처하게 되므로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은 악화될 것입니다. 둘째, 리쇼어링 참여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도 효용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반면 미국이 제시하는 보상책은 변동성과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비와 인건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2023년 미국 텍사스를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건설비가 30조 원에 달하는 데 비해 삼성이 약속받은 보조금은 건설비의 10분의 1 수준인 약 3조 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초 비용뿐만이 아닙니다. 멕시코와 비교했을 때 미국의 제조업 노동자는 무려 8배나 높은 임금을 요구합니다. 이렇듯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한다면 살인적인 비용을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보상책으로 제시하는 보조금과 관세 정책은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매우 큽니다. 리쇼어링 정책은 미국의 정권에 따라서 변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올해 트럼프 정부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IRA 법안에 근거한 보조금 지출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리쇼어링 혜택이 갑작스럽게 줄어든다면 이미 큰 비용을 들어서 생산 기지를 이전하기로 결정한 국내의 많은 기업들은 막심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셋째, 리쇼어링 참여는 미국에 치우친
불균형한 무역 관계를 유발합니다. 한국은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로 무역 다변화 전략을 시행하여 미국과 중국 간의 균형 잡힌 무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중심의 리쇼링에 참여하게 되면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미국 쪽에 치우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IRA 법안이 발효된 2022년을 기점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약 6% 감소한 반면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약 4% 늘어나는 등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미국은 과거 중국처럼 무역 관계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미국에게 의존할 경우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다른 경제 보복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미국발 리쇼어링 참여가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와 국내 기업 네, 다음 반대측 이전 토론자의 교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 대기업이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게 된다면 국내 협력사들이 미국 현지 조달망으로 대체될 가능성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국내 협력사들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울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도 동의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기업이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국내 협력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 현지 조달망으로 대체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같이 협력하고 있었던 중소기업 국내 협력사들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울 여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 것 같습니까? 네, 미국 현지에는 당연히 여력이 없지만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게 한국 중소협력업체 수십국 부품이 제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대기업에 큰 영향을 받는 국내 중소협력사들은 이제 일자리와 그런 국내 산업 생태계가 악화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죠? 제가 방금 말씀드리려고 한 게 국내 협력사 수출 확대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의하면은 GM 합장 공장 미국에 설치함으로써 한국 중소협력업체 수십 곳이 지금 그거는 일단 나중에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원금이나 보조금으로 개발한 기술이 완전히 한국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기술이니까 한국의 것이라고 혹시 생각합니다. 칩스 액트 그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모릅니다. 가드레일 조항을 설정을 하면서 미국은 기술에 대한 제한을 지금 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이전 회수 조항을 통해서 의료국의 기관과 국가안보 관련 기술에 대해 공동 연구 또는 기술 라이센스 협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또한 이런 기술의 범위에 대해서 기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히 한국의 것인가요? 물론 그런 조항들이 있지만 다른 자유무역 협정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혹시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기술 유출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기술 유출과 기술 협력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기술 유출을 당연히 저희가 방어하지 못하는 선에서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출이 되는 걸 유출이라고 하고, 협력은 저희가 관리를 혹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하신가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기술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잠시만요. 지금 TSMC와 같은 정말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미국 네, 교차에서 시간 끝나서 찬스 이번 토론자 교차 조선 시작하겠습니다. 네, 찬성층 교차 조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이 리쇼어링에 참여하지 않으면 첨단 기술 이전, 공동 개발 기획, 우대 조치 등을 놓치게 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손실 가능성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세요. 네, 그 정책들에 관해서는 예.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리쇼어링 협력 기업의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참여를 꺼릴 경우 이러한 혜택을 못 받는 건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세요.
참여하지 않는다면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경제학 원리에 따라 기업은 언제나 이윤 극대화를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 큐셀이나 현대차 등 이미 여러 기업이 리쇼어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리쇼어링에 참여했다는 것은 리쇼어링으로 발생하는 매몰 비용보다 앞서 말한 세제 혜택 그리고 보조금을 제공받지 못했을 때 기회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는 방침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당장 그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 실질적인 것은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반대 측은 리쇼어링 참여가 무역 환경에 득보다 실이 많다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리쇼어링에 참여해서 발생하는 매몰 비용 때문에 기회비용을 제대로 평가하고 계시지 못한 것 아닌가요?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그럼 결국에는 그 둘을 직접 저희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몰 비용을 지나치게 평가한다는 그런 시각에는 좀 비동의합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반대 입장은 저희 입장에서는 중립을 유지하자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실적으로 미중 모두가 선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무대 바깥에 서는 것이 과연 더 안전하다고 확신하십니까?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저희는 이제 그 정도에 대해서 조금 더 합의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더 이상 리쇼어링을 과하게 진행해서 나가는 것이 입론에서 말했듯이 트렌드 쇼어링이라는 개념에 부합하는 나라가 한국이고 그 전략 안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룰세터로서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 리쇼어링 참여에 기회비용을 따지면 오히려 득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여기서 직접 답변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트렌드 쇼어링이라는 명칭에 관해서도 그것은 전 이제 행정부의 정책이지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지 최근 들어서는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유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저희 쓰기 시간입니다. 저희 쓰기 시간 끝나서 바로 자유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은 반대측 3번 토론자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측 부차조사분께서 기업이 미국발 리쇼어링에 참여하는 게 득이 더 많은 거에 강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재당선이 되면서 IRA 보조금을 폐지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이게 과연 안정적인 무역 환경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증이라고 한 부분은 저희는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IRA를 아예 폐지했다고 했는데 정확히 완전히 폐지된 부분은 아니고 전기차 부분에 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서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측에서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왜 관세를 매기고 리쇼어링을 독려하는 것일까요?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즉 무역 적자를 보더라도 버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달러의 유통화를 증가시켜서 기축통화로서의 자격을 획득합니다. 그러나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무서운 무역 흑자를 직면하게 됩니다. 미국은 감당 가능한 무역 적자를 넘어서게 됩니다. 넘어설 위기에 처합니다. 중국을 견제할 수단이 필요해진 거죠. 네.
트럼프 1기 때 그래서 중국에 큰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베트남 등을 통한 우회 전략을 통해 더 큰 무역 흑자를 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더욱 심화됩니다. 트럼프 2기가 되어서 트럼프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이 피해갈 곳이 없겠구나. 그래서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이 도망칠 곳이 없도록 하게 됩니다. 리쇼어링 동력을 통한 중국 견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승부수를 두었고 우리는 이 흐름을 이용해 긍정적인 가치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측은 이해 동의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예 폐지를 했다는 게 아니라 기업들은 이 보조금의 혜택을 기대하고 미국 진출을 결정을 했는데 만약에 정권이 4년마다 바뀌는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보조금이 사라지고 있어지는 이런 불확실성에 놓이는 게 과연 안정적인 무역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IRA 보조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격 자체는 정책이 바뀌어도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조금이 일단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 기회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조금이 안 중요하다고 하기에는 몇 조 단위인데 그게 결국에는 기업의 리스크로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국가 경제의 리스크로도 될 텐데 그게 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나요? 선언하자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2025년 1분기 미국 IRA 세액 공제로 약 4,577억 원의 혜택을 받아서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보조금 정책 자체가 엄청나게 큰 그 기업의 이익에 있어서 큰 요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시장 진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시장 진입권이 이제 만약에 비용 편익 계산에서 마이너스가 생기더라도 나는 시장 진입권을 얻었으니까 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를 예로 들자면 애초 중국, 베트남에 집중했던 그런 효율성을 따지는 패턴에서 2023년에 미국 테일러시 22조 투자를 결정했고 이는 단기 비용보다 장기적 시장 접근권을 우선한 결정인데 기업들이 바보도 아니고 괜히 이런 이익을 따라서 결정하는 기업들이 이런 결정을 괜히 했을 리 없다고 보는 그럼 입장입니다. 기업의 결정들은 모두 옳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기업이 잘못된 결정을 한 가지 함으로써 주가가 폭락하고 그게 세계 경제 자체, 국가 경제 자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기업들이 괜히 선택을 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이걸 따라야 한다는 의견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매몰 비용이랑 세제 혜택을 비교를 했을 때 세제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매몰 비용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계산 자체는 보조금을 모두 받는다는 것을 기저에 깔고 계산한 것 아닙니까? 일단 기업의 선택이 먼저 항상 합리적이냐는 질문에 먼저 답변을 하고 싶은데요. 물론 기업의 선택이 항상 정답은 아니었음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단순한 기업 투자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보호무역과 공급망 재편 흐름에 대응하는 구조적인 움직임인데 한국의 기업들뿐 아니라 TSMC나 인텔, 애플 같은 미국 자국내 기업들도 다시 돌아가는 시점에서 저희는 이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정언하겠습니다. 트럼프 아까 제 정책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그 불확실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매우 큰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1단계 미중 무역 합의 이후에도 다수의 관세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도 이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2기가 시작됐을 때도 트럼프 1기 때 했던 거의 많은 관세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는 민주, 공화, 양당 모두 대중 강경 통상 정책으로 수렴했음을 보여줍니다. 리슈어링 지원 정책도 같은 맥락이기에 양당 모두 적극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사례 자체는 트럼프 1기에서 했던 것을 바이든이 바꾸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IRA 법안 자체는 바이든이 일단 만든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녹색 정책을 무시하고 다시 화석 연료로 돌아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초당적인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1기 때 파리 기후협정 탈퇴하고 TPP 철회처럼 초당적이라고 여겨졌던 국제 경제 정책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뒤지는 전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개별적인 법안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공급망 재편 구조 자체가 초당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미국의 공급망 개편 구조 자체는 일단 미국이 바꾸는 것 아닌가요? 그 미국에서 리쇼어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미국 기업이
외국에 있던 것들을 자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기업 자체는 한국 안에 있거나 아니면 중국이나 다른 뭐 멕시코 이렇게 외국에 있던 기업을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그 공급망 개편에 미국의 공급망 개편이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발 리쇼어링이 말씀하신 그 설명이 맞는데 지금 미국 정책이 리쇼어링뿐만 아니라 자국의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오는 리쇼어링뿐만 아니라 프렌드쇼어링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론에서도 프렌드쇼어링이라는 개념에 대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프렌드쇼어링이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국 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이 미국 내 산업에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는 자국 내 기업과 다르지 않게 지원을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자체는 현재도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선언하겠습니다. 저희 측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지금 반대 측에서는 이 매몰 비용이 세제 혜택이나 앞서 말한 이런 보조금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게 반대측 자체 입장인 건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기업이 있는 건지 좀 확실히 해주시면. 아니요, 다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매몰 비용이 세제 혜택보다 뭐 크다고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기업들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런 세제 혜택 자체가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그룹이 조지아주에서 하마 10조 원대 전기차 공장 건설을 했던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 프로젝트가 완공되기까지 환경 허가 재검토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래 5개 차종에서 현대차가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3개 차종이 빠졌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그 현대차 공장을 지음으로써 굉장히 멋있게 지었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지음으로써 굉장한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공급망, 그러니까 현대차의 공급망을 넓힐 수 있었고 세계적으로 좀 더 위상 있는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거에 대한 뭔가 정확한 근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좀 질문을 좀 한 번 더 드려보자면 오히려 이런 매몰 비용의 리스크를 좀 휘둘리지 않으려면 리쇼어링 참여가 오히려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 이렇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YTN 기사를 좀 보면은 2022년 8월 25일 보도를 보면은 2022년 작년 5월이죠. 그때 현대차가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100억 달러를 투자를 했었는데 근데 바이든이 그 동해 8월에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겠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서명으로 인해서 당시 전량을 국내에서 만들어서 기업에 수출을 하던 현대 아이오닉5나 기아 EVC 같은 경우에는 대당 1천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못 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는 당시 미국에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이 없었기에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난항을 겪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말미암아서 미뤄 짐작해 봤을 때 오히려 지금처럼 미국의 조법이나 리쇼어링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전기차 생산 공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 분담이나 불확실성 해소에 보다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을 갑자기 철수를 했다라는 게 불확실하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물론 이런 단기적인 입장에서 이런 매몰 비용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윤 극대화의 주체로서 기업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앞서 얘기 들었던 여러 기업들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한국 수출 비용을 보면 중국이랑 미국이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 굳이 미국발 리쇼어링에 참여를 해서 더 쏠릴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중국에서 중국 해방통제 자료에 따르면 이제 2024년 5월 기준으로 중국의 한국산 수입액이 152억에 달하는 그 큰 수치이긴 하지만 결국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중국이 자국산 공급망을 자국화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굳이 중국이랑 미국의 균형을 맞춰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계속 위험하니까 안 된다. 정권이 막 교체되니까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본질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거는 사실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 기다리는 국가는 혜택에서 밀려나고 앞장서는 국가는 시장에서 점유력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정확하게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동적인 대응은 협상력 부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아까도 동의해 주셨다시피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국가 경제에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논의가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일단 아까 전에 그 교차조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원금으로 개발한 기술은 완전히 한국의 것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요. 반도체법의 경우에는 이제 기술 이전 회수 조항 같이 우려국의 기관과 국가 안보 관련 기술에 대해서 공동 연구 또는 기술 라이센스 협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금 국가 안보 기술 목록은 매우 포괄적이며 이는 향후 AI, 반도체, 구성능 컴퓨터 등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 뭐 해결 방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있나요? 저는 협정이나 협의체 등 제도적 안정 장치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저희가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이 지금 칩포 동맹으로 공급망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한미 자유무역 협정 같은 그런 안정 장치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나 뭐 그런 기업의 기술이 넘어가는 거에 대한 그런 요소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그 제조업을 조금 다른 논점으로 좀 넘어가서 아까 이제 찬성 측 1번 분께서 의논해서 제조업에 크게 의존을 함으로써 국내 공장의 생산과 투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국내 산업 생태계가 악화될 거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에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 반대차. 죄송합니다. 국내 제조업 갑자기 근거를 강조하셨는데, 이제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주냐면, 일단 직접적으로 이제 저희가 불균형이 나타나는 거를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린 이유로 이제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서 이제 새로 리쇼어링과 직접 투자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들 중에서 그 비중의 14%가 이제 한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투자와 이제 한국의 이제 공장 이전 등의 이제 비용으로 인해서 미국의 14%에 달하는 일자리가 창출되었는데요. 근데 그에 반해 한국은 그만큼 이제 미국이 투자한 만큼 국내 산업이 그대로 이제 환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한민국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에 투자해서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었지만, 그에 반해서 한국의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협력개발팀 OECD 38개국 중 30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투자 비중의 이제 불균형으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은 결국엔 한국의 투자가 계속해서 머무르고 이제 외국으로 자본이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산업 생태계가 이제 악영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발언 드리겠습니다.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출 중심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수출하고 여러 곳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국내에 이제 오히려 국내의 협력 중소업체들이 부품 같은 것을 수출해서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미국과 불균형 관계가 되고, 그래서 혹은 이제 더 나아가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보복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중국도 한국과의 교역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은 중국의 5대 수입국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한국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밀기계 등 중간재를 대량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타격을 가하게 되면 자의적인 조치가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혹시 그 중국이 뭐 무역과 관련해서 저기 사드 배치가 어떤 영향을 줬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효빈 교수에 의하면은 일단 중국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 질서를 수호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국이 미국발 리쇼어링 참여한다고 보복 조치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강한 어조로 말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제 모순적이라는 건데 일단 경제와 경제 군사 안보는 근본적으로 다르니까 구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던 사드 조치 역시 경제 안보 측면에서 일어난 게 아닌 군사 안보 측면에서 일어난 거고, 그리고 사드 조치로 사드 사태 때도 핵심 산업은 유지됐었고 문화 관광 분야 제한은 있었지만 반도체나 정밀기기 교육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처방하겠습니다. 중국과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미국 편을 완전히 들자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으로 더 나아갈 기회를 우리가 얻어보자는 겁니다. 고려의 외교 중에 서희의 방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라는 너희가 손과 친하니 우리를 배척한 것이냐 했는데 서희는 원래 고려 땅을 회복하는 중이니 오해 말라. 그러니까 거란이 만족을 했고 강동 6주를 확보했고 송관은 비밀리했고 외교를 유지했습니다. 고려는 강대국 사이에서 형식적인 사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유지했고 이는 지금과 유사하다 생각합니다. 미국 편을 들자, 중국 편을 들자가 아닙니다. 균형 있는 전략이 뒷받침된다면 리쇼어링이 가져올 효과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냐면 IRA나 칩스볼을 보면 단순한 공장을 설립해서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미국산 원자재 사용 그리고 중국 배제, 미국 내 최종 조립이라는 조건이 붙는데 이게 과연 치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나요? 첨언을 하자면 저희도 지금 뭔가 미국의 편을 들지 말자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전에 앞서서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미국과 중국이 합해서 40%가 되는 걸로 알고 각각 한 18%, 16%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수출 다변화를 할 거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거면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에 비중을 더 준다라는 의견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 투자를 더 많이 하거나 다른 국가의 수출을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그 기술을 더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뭔가 근거나 좀 거기서부터 얻는 그런 이점에 관한 그런 사례가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드는데 아까 3번 토론자께서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이제 지적을 해주시고 있는데 뭔가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투자를 했을 때 얻는 이점에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불확실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업 단위이긴 하지만 그 리스크가 결국에는 몇 조 단위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그냥 불확실해서 안 좋다라는 이유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국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몇 조 단위라는 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돈의 가치가 아니지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많은 돈을 미국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투자를 했을 때 다른 국가에 투자를 했을 때 얻는 이점과 관련된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서 생산 설비를 했던 것 자체가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건 아닙니까? 최성식 논리 따르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17년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베트남 생산으로 집중하면서 이후에 공급이나 품질 이슈가 계속 있었습니다. 배터리 폭발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개인적으로 그럼 한 가지 사례는 모든 걸 통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면 포스코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몇 달 전에 제가 정확한 기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기업에 공장을 세우고 거기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 사례로 따져들 것이라면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퍼센트 단위로 어느 정도의 그런 무역 리스크를 지금 분산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첨언 드리자면 이제 그 미국 외 다른 기업의 다른 나라들 특히 베트남의 그 스마트폰 공장에서 이런 사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정작 이제 저희가 지금 반도체 공장을 크게 짓고 있는 삼성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미국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는 숙련된 이제 반도체 생산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제조업이 오랫동안 시장적인 분포가 있고 특히 반도체 분야는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서 이 숙련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므로 이제 미국은 이제 상당히 생산 인력을 거는 부족하고 따라서 아까 베트남 예시 들어주신 것처럼 오히려 또 다른 이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수율 저하라든지 말이죠. 물론 이런 전체적인 사례를 보완을 하더라도 반대 측이 제시하시는 이런 리스크는 조금 과도하다고 보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2023년 11월 22일자 연구 보고서를 보면은 한국으로 리쇼링을 한 기업은 다국적 기업 중에서
규모가 작고 노동 집약적이며 생산성이 낮고 해외 생산 경험도 부족한 기업들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노동만 안정화, 국내 제조업 경쟁력 유지, 고용 촉진 같은 것은 국내 해외에 있는 생산 시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저 발언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다른 논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에 한국 기업의 기술 유출이나 아니면 그 기술이 정말 한국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칩사 같은 다른 협정들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최근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TSMC와 같이 정말 큰 기업 자체도 미국의 연구개발 R&D 센터를 지으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고, 이게 생산 기지를 지으면서 첨단 기술이 미국에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한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생산 기반이 미국으로 이동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생태계가 위협받을 가능성을 지금 산성증은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태계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계속 지적되는 부분인데, 결국에 미국에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한 계속 그 보상책이나 보증 정책은 확실히 공공성이 크지만 결국 변하지 사실은 미국의 인건비와 건설비 등의 이제 상인적인 비용은 고정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만큼 이제 미국이 확실하게 보상책을 제시해줘야 하는데, 근데 계속 이제 트럼프의 사례처럼 IRA 정책이 트럼프에 의해서 계속 가로막히는 것처럼 이러한 불안정성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이점이 확실한 이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는 리슈어링에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이 투자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언급했던 미국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 1위가 한국입니다. 일단 스위치 하고 지금 끝났어요. 제가 타임비디오에 디스크를 두고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 쓰시면 바로 마무리 발언으로 넘어가도록 쓰기 시간입니다. 남았습니다. 수기 시간 모두 끝나서 마무리 발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3번 토론자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자유 토론에서 찬성층이 주장한 것은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한국 산업과 무역 환경의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다는 점을 저희는 강조해 왔습니다. 먼저 보조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리슈어링 정책은 정권에 따라 요동치며 수조 원을 들여 미국의 공장을 옮긴 뒤 몇 년 후 혜택이 사라진다면 그 막대한 손실은 한국 기업이 오롯이 떠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찬성 측은 미국의 공장을 지으며 글로벌 경쟁력이 생긴다고 주장하지만 그 경쟁력과 안정성은 미국 기준에 중국된 껍데기일 뿐입니다. 미국에서의 생산이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그 기반이 국내 산업에도 연결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미국 중심으로 수입 구조가 집중되고 국내 투자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글로벌화가 아니라 미국 편향적인 종속 구조에 속하는 것입니다. 리슈어링은 한국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의 전략이며 우리는 그 전략에서 단지 하청 역할을 맡고 있을 뿐입니다. 보조금이라는 그럴듯한 포장 속에는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와 철저한 이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럴듯한 혜택 뒤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한국의 일자리, 한국의 기술, 한국의 산업 주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보조금보다는 한국 무역의 주권과 자립을 지키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조금에 흔들리는 판단이 아니라 우리 산업과 무역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리쇼어링 참여가 한국의 무역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번 토론을 통해 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공급망 안정성과 시장 접근이라는 전략적 이중 효과입니다. 위험하니까 안 한다는 설명은 발전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둘째, 첨단 산업 기반의 투자 확대와 기술 협력 기회 창출입니다. 오히려 국내 협력 중소업체의 부품을 수출하여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외교 경제 정책의 유연성과 협상력 확보입니다. 미국의 승부수에 우리나라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은 하루만 지나도 모든 게 달라집니다. 뉴스 한 줄에 환율이 출렁이고 밤사이에 세계 질서가 다시 그려지죠. 이럴 땐 가만히 있는 쪽보다 먼저 움직이는 쪽이 기회를 잡습니다. 미국발 리쇼어링, 이건 단순히 공장을 옮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새로 짜는 판의 변화이고 그 중심엔 기술, 안보, 경제가 다 얽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한국이 참여한다면 우리는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하고 더 안정적인 무역 구조를 갖추며 외교 무대에서도 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늘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나라입니다. 이번 파도도 우린 중심에서 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리쇼어링 참여는 우리 무역 환경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긍정의 바람을 불러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MVP